혹시 한국 분이세요? 그러면 일단 제가 큰절 한번 올릴게요. 아유, 왜 당황하고 그러세요? 전 지금 선생님께서 주신 돈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선생님께 큰절 한번 올려야죠. 아직도 당황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한국 정부 장학생으로 지금 몽골 국립교육대학교 언어학과 박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이승은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자기소개를 드리니까 좀 새삼스럽기도 하고 좀 쑥스럽기도 한데요. 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감사 인사도 드리고 또 국비 유학, 국비 연수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릴 겸 하여서 네, 이렇게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몽골 분들이 한국 정부 장학금을 받고 한국에서 유학하는 경우는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한국 사람이 한국 정부 장학금을 받고 몽골에서 유학하는 경우는 많이들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저 혼자만 알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저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국립국제교육원 선생님들 여러분, 그리고 한국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귀한 돈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된 만큼 나라의 보탬이 되는 인재로 더욱더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비유학제도, 또 국비연수제도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국비 유학 그리고 국비 연수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평소에 저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참 막상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끝내야지 했는데 막상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의욕이 넘쳐가지고 너무 구구절절 길어져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제법 길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댓글에다가 그 타임스탬프 달아드릴 테니까 필요한 부분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세 장으로 파워 요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요하게 짚어드릴 포인트가 어떤 부분들인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세한 얘기는 뒤에 가서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특장점. 이 장학금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거부터 제일 궁금하시죠? 자, 몽골을 기준으로 그리고 2023년도 선발 기준으로 석사는 2년 동안 매년 그리고 박사는 3년 동안 매년 그 일반 전형의 경우 미국 달러로 28,440달러 즉 한화 오늘 환율로 약 3,730만 원, 그리고 꿈나래 기술 기능인 전형의 경우 미국 달러로 35,550달러, 즉 한화로는 오늘 환율로 약 4,660만 원, 네, 매년 공부하는 내내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항공료도 지급이 됩니다. 최초 출국 시 그리고 최종 귀국 시 이렇게 두 번 지급이 돼요. 그리고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내가 혹시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애초에 지원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나이가 어려서 못하는 거 아니야? 그 걱정은 좀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일단은, 대학교는 졸업해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일단은, 적어도 이제 20대 이상은 되셔야겠죠. 자, 그리고, 올해부터 바뀐 건데요. 학부 성적에 상관없이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이제 학부 성적이 만점에 80% 이상, 성적이 좀 좋은 편인 분들만 지원이 가능했는데, 올해부터 일단 성적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점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좋은 혜택들이 있더라도 내가 애초에 응시 자격이 안 되면은 안타깝지만 지원을 못하는 거잖아요. 혹시 나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네 하시더라도 주위에 또 가족들, 친구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께도 알려드릴 수 있는 거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주의점들이 있는지 보면요. 제일 첫 번째, 한국 국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국 정부 장학금이라는 거를 생각하시면은 지금 이 장학금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일단은 한국 국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려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보유해야 되고 혹시나 이중 국적 보유하신 분께서는 입학하기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국내 대학교 졸업자입니다. 이 부분에서 의외로 걸리는 분들이 좀 계세요. 요즘에는 이제 유학하시는 분들도 학사 그 유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좀 걸림이 되시는 것 같은데, 네, 국내 대학교 졸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제 박사과정에
응시하려고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이제 학부는 한국에서 졸업했고 석사는 외국에서 했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학부를 한국에서 졸업한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존 수혜자, 이미 이 국비 연수 또는 국비 유학에 합격해서 혜택을 누리셨던 분들은 응시가 불가합니다. 단, 국비 연수에 합격하셨던 분들은 국비 유학으로는 다시 응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재학 중인 과정에 대한 응시 불가라고 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중이라면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중간에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입학하지 않은 상태여야지 그 응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국비 유학 연수 이 프로그램에 합격을 하셨어도 그 정작 그 유학하려고 하는 대학에서 입학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효 처리가 됩니다. 이거는 그래도 여러분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 응시 원서에 보시면 오지만까지 적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5개 학교에 낼 수 있는 거니까 기회가 그래도 한 5번쯤은 동시에 주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시하고 나서 그 지원서가 내 손을 떠난 순간 이제 여러분께서 적으신 바로 그 국가 그리고 그 학교 그리고 그 전공으로 가야 됩니다. 무조건요. 중간에 이제 바꾸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몽골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몽골 적었고 그리고 몽골에 있는 학교 5개까지 적었고 이제 각 학교에서 어떤 전공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제 어떤 전공을 하겠다 적어서 이제 제출하셨다면은 그 뒤부터는 그 셋 중에 아무것도 변경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기입하시고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출 서류들이 필요한데 다른 거는 뭐 성적표라든지 뭐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거는 그냥 뭐 언제든지 우리가 뽑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리 준비해둬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3가지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인데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그리고 외국어 성적, 그리고 특수외국어 성적입니다. 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이거 한국 정부 장학금이니까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보내주는 만큼 한국인으로서 한국에 대한 이해를 기본 소양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는 사람을 뽑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 점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이 시험 점수가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4월 15일 시험까지 인정이 된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이제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하셔서 그 일반 꿈나래 전형으로 지원하시려는 분들은 3급 이상을 목표로 하시고 기술 기능 전형으로 지원하시려는 분들은 4급 이상을 목표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외국어 성적을 봅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 조그맣게 적어놨죠. 그 혹시 특수외국어 전형으로 지원하실 경우에는 이게 필수는 아니에요. 가산점을 주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필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수외국어 전형으로 지원하는 분들은 그 특수외국어 전형 성적을 보거든요. 그 특수외국어 점수가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외국어 점수는 있으면 아마 좋을 것 같지만 없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께서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스페인어라든지 영어 외에도 6가지 그 언어 점수를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공고문에서 자세한 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특수외국어 전형으로 지원하시는 분들께는 이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 2가지 중에 하나만 제출해도 되는데요. 그 2가지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외대 플렉스 그 센터에서 특수외국어 능력평가 제가 내년 이제 5월 중에 시행을 하는 것 같아요. 올해 공고는 아직 안 나서 확실하게 이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요. 그리고 장학금 프로그램 그 접수 기간 전에 결과가 발표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나 아직 점수가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의 경우에는 상시 시행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시험에 대해서는 제가 또 뒤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이 3가지 점수가 아직 없으시다면 지금부터 이제 바짝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제목에다가 필요한 자격증이라고 해놨죠. 필수라고는 안 해놨죠. 왜냐면은 이론상으로라면 이 시험대 점수가 없어도 지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심사 기준을 보시면은 이거를 필수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시면은 지금 배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류 심사 배점인데 뭐 사실 이 시험 성적이 없으면 이 배점 그냥 0점 맞으면 되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1점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없다면 이 성적이 없으면 너무 불리해지는 게 눈에 정말 불보듯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점을 두둑이 챙기기 위해서는 이 시험 성적들을 잘 받아두면 좋겠죠. 참고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사 시험 성적은 이 일반 꿈나래 전형의 경우 3급 이상, 기술 기능인의 경우 4급 이상이기만 하면 되고 그보다 더 높다고 해서
그 가산점을 주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난 반드시 1급을 받아야 돼. 막 이런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강조를 하고 넘어갈 것은 저는 제가 몽골에 선발됐고 국비 유학 프로그램으로 선발됐고 특수 외국어 전형으로 선발됐기 때문에 주로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될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제일 잘 아는 그런 분야들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안 했더라도 분명히 다른 부분들도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스스로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이 국립국제교육원 공지문 나와 있는 화면에 지금 캡처를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국비 유학생도 있고 국비 연수생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기가 쉽거든요. 특히 제일 헷갈리기 쉬운 게 뭐냐면은 그 국비 유학생 안에 기술 기능인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국비 연수생으로 기술 기능인을 뽑는 게 있어요. 이게 제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리기가 쉽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술 기능인 국비 연수생과 국비 유학 안에 있는 기술 기능인 전형 이 두 가지는 다릅니다. 네, 국비 유학 안에 있는 기술 기능 전형은 석사일 경우 2년, 박사일 경우 3년까지 지원하는 그런 학위 과정이고요. 이 기술 기능인 국비 연수생 이 과정의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6개월 미만 연수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그런 단기 연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자세히 잘 살펴보셔야 돼요. 혹시 내가 뭐 들어보니까 나한테 해당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각각 또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다 다운받으셔서 자세하게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미 포인트들은 다 짚어드렸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10일 지난주 금요일에 따끈따끈하게 공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공고를 보면서 여러분께 빨리 알려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제가 캡처한 공고문들을 보면서 여러분께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만 캡처를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실제로 공고문과 안내문 모두 다 다운받으셔서 천천히 읽어보셔야 돼요. 저는 주요 포인트들만 짚어드릴 거거든요. 그럼 먼저 장학금과 항공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액은 아까 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보시면은 이제 나라마다 다 금액이 다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몽골의 경우에는 이제 일반 전형의 경우 28,440, 홈나라 기술 기능에는 35,550, 이거 최대 지급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석사일 경우에는 보통 2년 만에 끝나니까 최대 2년이 지원이 되는 거고 박사 과정인 경우에는 보통 3년이 걸리니까 최대 3년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년 단위로 지급을 해요. 그러니까 1년치를 한꺼번에 한 번에 확 싸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게요. 우리가 특히 초기 정착할 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쵸? 집도 구해야 되고 각종 뭐 생필품도 사야 되고 뭐 학비도 당연히 내야 되고 그런 거 생각하면 초반에 돈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년치 돈을 한꺼번에 받으니까 초반에 갑자기 목돈이 들어가는 걸 다 커버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1년치 예산을 다 한꺼번에 받아서 그 안에서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써야겠다라고 스스로 예산을 짤 수 있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집 구하면서 크게 느꼈던 게 보통 우리가 월세집을 구하더라도 만약에 몇 개월치를 한꺼번에 내겠습니다 하면은 집주인분께서 좀 더 깎아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내고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원래 다달이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나온 집이었는데 제가 그 계약은 1년으로 했는데 돈은 6개월치를 두 번에 나눠서 주겠다라고 했어요. 목돈을 한꺼번에 준다고 하니까 집주인분께서 집값을 되게 많이 깎아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집 계약할 때도 유리하게 이 조건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출귀국 항공료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중간에 개인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거는 이제 물론 지원이 안 되고요. 그 최초 출국할 때, 그리고 최종 귀국할 때, 그 딱 두 번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먼저 구매한 후에 나중 계좌로 환급을 해주는 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응시 자격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대학을 졸업하셔야 되는데
학부만 본다고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혹시나 내가 지금 박사과정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나 석사는 외국에서 했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학부가 국내여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연령 제한이 없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 더 짚어드리자면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학으로 치면은 총장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총장님 추천을 받아?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응시원서 하단 그 직인으로 대신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응시원서를 제출할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총장님 직인만 그러니까 도장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장님 도장을 어떻게 받냐면요. 여러분께서 졸업하신 그 대학교 홈페이지를 가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이 국비유학 공고문을 어디 부처에서 그 대학 홈페이지에도 배포를 해놓았을 거예요. 내가 졸업한 대학에서는 이 부처에서 담당을 하는구나 라고 이제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처에다가 문의를 하셔서 총장님 직위는 어떻게 받으면 되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경북대학교를 졸업했는데 경북대학교의 경우에는 국제교류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게 유학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렇게 국제 교류 그러니까 뭐 교환학생, 유학 이런 거 담당하는 기관에서 이 공고도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졸업하신 대학교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이 총장님 직인을 받는 게 직인을 받기 전에 공문도 총장실로 발송해야 되고 막 그런 절차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서 막판에 이렇게 막 제출 직전에 학교에 문의하시면은 되게 받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요. 이건 이제 최대한 응시 원선을 빨리 완성을 하셔서 졸업하신 대학교에 제출을 하시고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번부터 7번까지 다 충족하셔야 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은 그 자격이 미달됩니다.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앞서서는 이제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가를 봤다면 이번에는 어떤 상태이면 안 되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응시 제한 사항인데요. 자, 먼저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22조 응시 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잠깐 화면을 같이 볼게요. 자, 여기 제가 지금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22조가 나와 있어요.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는데 혹시나 본인께서 해당이 되시는지 지금 잠깐 화면 정지하시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어느 하다에만 해당돼도 응시 자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다른 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응시 원서에 제출한 같은 과정에 이미 재학 중이라면은, 네, 응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과정에 입학하기 전인 그런 상태여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방금까지 꿈나래의 기술기능 일반 이게 다 뭐지? 라고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자, 꿈나래와 기술기능부터 살펴보면요. 꿈나래는 여기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좀 사회적인 약자인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내가 여기 해당되는 그 어떻게 알지? 하시는 분들은 그 공고문에 서류 양식 다운받아 보시면 이렇게 부침 1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자세하게 안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술기능인은 이렇게 특성화 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이렇게 특별한 고등학교들을 졸업하신 분들이어야 하고 그리고 자 이것도 보시면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그리고 아래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해야 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데 그것도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분이어야 되고 1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거나 그에 준하는 경력 밑에 보시면 국제기능 올림픽 대회에서 수상한 경우 이제 금메달은 경력을 4년으로 쳐주고 수상 수상자는 중소기업 경력 1년으로 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력이 있는 분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근무 중이시거나 이런 경력이 있는 분이어야 하겠습니다. 자, 혹시 그 중소기업자의 범위가 궁금하신가요? 지금 이제 내용이 많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잠깐 화면 멈추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검색하셔서 보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꿈나래와 기술 기능을 살펴봤는데 나는 이 둘 다 아닌데 하시면 일반 전형인 겁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지금 꿈나래도 해당되고 기술 기능도 해당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본인한테 어떤 게 더 유리할지 그 뒤에 이제 나와 있는 자격
요구 조건들을 보면서 한번 그 견적을 내보세요. 그리고 본인한테 제일 유리한 전형으로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그 일반 전형, 꿈나래 전형, 기술기능인 전형이 있고 세부 전공으로는 이런 것들을 모집을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 몽골 기준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몽골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 어디에 지원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맨 첫 번째로는 개별 국가 및 지역 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시아 국가라 돼 있죠.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 그래서 제가 몇 개국인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한 45개국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수외국어 전형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몽골어는 우리 한국 특수외국어 사업단에서 지정한 15개 중에 하나에 들어가기 때문에 특수외국어 전형으로 지원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해당 언어 공용어 국가만 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몽골어는 몽골에서만 쓰죠. 그러니까 해당 국가는 몽골 딱 1개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학문 또는 첨단산업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대상국이 제한 없음이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 세계 몇 개국인지 찾아보니까 약 200개국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상 국가의 개수를 제가 세워봤는데 왜 세워봤냐?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실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확언은 할 수 없지만 여기 나와 있는 나라 개수와 여러분의 경쟁자 의 수가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몽골에 지원하신다고 하셨을 때, 그리고 특히 어문 계열로 지원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요. 여기 보시면 개별 국가 및 지역 연구에 어문학 들어가 있고 특수외국어에도 어문학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금 어문학으로 지원을 하려고 한다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여러분의 몽골어 점수가 높다면 그 특수외국어 전형으로 지원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경쟁자가 뭐 어느 전형에 몇 명이 될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적어도 이 지금 유학 국가 지정해 놓은 그 대상 국가들을 봤을 때 지금 특수외국어 전형은 몽골 갈 사람 끼리만 경쟁하면 되는 거니까 훨씬 경쟁률이 낮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몽골어 점수가 높다면 특수외국어 전형으로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점수가 높다면이라고 했냐면요. 이 전형의 이름만 보셔도 아실 수 있겠지만 그 특수외국어 능력자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형의 경우에는 특수외국어 기준 점수를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이 일단은 그 문턱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에요. 그래서 그만한 점수가 되는 분들은 그만큼 그 언어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계실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몽골어라면은 이렇게 몽골어 실력이 좋으실 정도라면은 분명히 몽골어 관련한 지식도 많으실 것이고 그리고 몽골어를 활용해서 대외 활동하신 것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특수외국어로 어필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개별 국가 및 지역 연구 전형으로도 어문하게 지원을 할 수는 있어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지원하려고 하는 분들이랑 다 같이 경쟁을 해야 돼요. 몽골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유학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심지어 이런 다른 전공들로 하시려는 분들.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특수외국어 하려고 하시는 분보다. 근데 또 인원은 비슷하게 2명, 이렇게 3명 비슷하게 뽑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훨씬 경쟁률이 높을 확률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만약에 어문학 계열로 지원하실 거고, 몽골어 이제 점수가 높으시다면 특수외국어 전형으로 지원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제가 이렇게 조그맣게 해놨는데, 그 세부 전공은 제한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특수외국어 로 이제 언어학과에 응시를 했어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언어학이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지가 않죠. 근데 언어학은 여기 어학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세부 전공에 제한이 없다는 게 그런 말이에요. 여기에 딱 언어학이라는 말이 없어도 이제 여기에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것도 응시가 가능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지원하시려는 전공 딱 그 이름으로 여기 표안에 나와 있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내가 지원하려는 전공은 지금 이 카테고리에 속하는데 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그 카테고리에 맞춰서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난 내 전공이 지금 여기 이 카테고리에 속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궁금하신 분들은 국립국제교육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위 취득 과정만 응시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석사나 박사 과정 하실 분들만 응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자격 수료증을 주는 그런 과정이면은 지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이제 일반 전형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꿈나래와 기술기능인도 모집하는 분야는 일반 전형과 같다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글쎄요, 뭐 이것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꿈나래와 기술기능인 전형도 해당하시는 분들만 지원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일반 전형보다도 훨씬 이렇게 경쟁률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혹시나 뭐 꿈나래나 기술 기능인 그리고 이제 일반 전형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시다면은 뭐 이런 경쟁률을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본인한테 제일 유리한 전형으로 선택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올해 9월 말까지 가려고 하는 학교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총 5지망까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5개 중에 하나만 받으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정말 5개 중에 그 중에 아무 데서도 못 받았다 하면은 정말 안타깝지만 장학금 프로그램에는 합격이 됐어도 그게 취소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학교에 입학하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고 어떤 시험 절차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를 통과할 수 있겠다, 없겠다를 보시면은 입학 허가를 받을 확률이 높겠다, 낮겠다 이런 걸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몽골에 가겠다 했고 몽골에 5개 대학에 지원을 하겠다 했고 이제 이 전공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써서 원서를 딱 보냈으면은 그 뒤부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시험 점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일반 꿈날에도 기술 기능인도 그 외국어 시험 성적과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그리고 이제 특수외국어로 전형으로 지원하시려는 분들께는 특수외국어 능력 평가 또는 이 점수들이 필요한데요. 외국어 시험 성적의 경우에는 이제 특수외국어 전형으로 지원하지 않고 그 개별 국가 및 지역 연구 전형으로 지원하시려면은 저 외국어 점수를 제출하셔야지 아까 심사 기준 보셨죠? 서류 심사할 때 그 점수를 여러분께서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지면상 생략했습니다. 여기 그 공고문 다운받으셔서 이렇게 자세하게 어떤 외국어에 어떤 기준 점수를 요구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특수외국어 전공 분야 선발은 별도 특수외국어 분야 응시가능 기준 점수를 따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특수외국어 전형으로 하는 사람들은 특수외국어 점수만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다른 뭐 영어라든지 다른 점수가 더 있으면 제출하시면 뭐 가산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왜냐면은 그때 이 국비 유학 프로그램을 그 마감하기 몇 주 전에 알게 됐어요. 다행히 저한텐 그때 한국사 능력 점수는 있었고 또 몽골어 플렉스 점수도 있었는데 그 외국어 점수, 그러니까 영어 점수나 다른 외국어 점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출할 수 있는 게 외국어 분야에서는 특수외국어 점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뭐 영어 점수라든지 다른 점수는 안 내고 특수외국어 점수만 냈었거든요. 어차피 저는 특수외국어 전형이었으니까. 그래서 특수외국어 전형으로 지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특수외국어 점수는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다른 점수가 없어도 아예 지원 못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그 전형 이름이 특수외국어인 만큼 특수외국어 그 점수를 많이 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기준 점수 810점 이상을 이제 훨씬 뛰어넘는 점수일수록 유리하겠죠. 네, 여기서 몇배 기술 기능인 전형도 동일하게 한국사 시험과 외국어 시험, 특수외국어 시험 이렇게 이제 요구 사항이 있는데요. 여기 기준 점수를 보시면 이렇게 서로 달라요. 여기는 3급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는 4급 이상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특수 능력 평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지금 몽골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몽골어에는 특수외국어 능력 평가 즉 한국외대 플렉스센터에서 시행하는 특수외국어 능력 평가가 있고 다른 하나가 뭐가 있냐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먼저 특수외국어 능력 평가 플렉스센터에서 시행하는 것부터 보도록 하면요. 아직 2023년 공고문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이랑 작년 자료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보시면 2021년에 3월 19일에 공고가 났고 2022년 작년에는 3월 16일에 공고가 났습니다. 3월 중순에 공고가 났으니까 올해도 곧 날 것 같아요. 그쵸? 지금 3월 중순 다 됐으니까. 그리고 시험 날짜는 언제였냐면 그 5월 첫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도 5월 8일, 2022년도에도 5월 7일 이렇게 첫째 주 토요일이었고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비슷하게 첫째 주 토요일에 칠 것 같죠. 시험 결과일을 보면은 이제 시험 일자에 2주 뒤 금요일인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021년에는 이 8일에 2주 뒤, 2022년에는 7일에 2주 뒤 금요일이 나왔죠. 그래서 올해는 예상하기로는 네, 5월 6일 토요일에 시행을 하고 19일 금요일에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응시료는 올해 혹시 변동이 없다면 예년과 같은 5만 5천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시험 성적 받기 전에 그 장학금 응시 접수 기간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그 응시 원서 접수 기간이 5월 8일부터 5월 26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5월 19일까지 아마 결과가 날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죠. 예년과 같은 스케줄이라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응시 접수하기 전까지 충분히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OPI입니다. 사실 제가 플렉스는 쳐봤는데 OPI는 응시를 해보지 않아서 자세한 정보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정보를 읽어드리면요. 1대1 인터뷰 방식의 말하기 평가고 실시간 전화 인터뷰라고 하네요. 그리고 다양한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롤플레이 같은 것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순발력, 특히 이제 말하기 순발력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 시간은 뭐 2, 30분 정도 되고, 그리고 응시료가 좀 부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1대1로 맞춤식으로 진행하는 그런 시험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성적 회시는 부터 최대 한 2주 정도 걸리네요. 그러니까 다행히 많이 안 기다려도 되는 그런 일정이네요. 그리고 만약에 다시 응시하고 싶다 하면은 3개월 후쯤 다시 응시가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OPI를 점수를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응시하신다 해도 3개월 후니까 한 6월이니까 이 국비 유학 연수 접수 5월 중이니까 재응시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결국에는 원서 접수 전까지는 딱 한 번만 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평가 가능 언어를 보시면 상당히 많아요. 그쵸? 그런데 보시면은 그 주요 응시 언어를 강조 표시를 했다 했어요. 그러면은 이 진하게 돼 있는 게 주요 응시 언어인 거죠. 그런데 주요 응시 언어 외의 어종은 담당자에게 응시 가능 여부를 확인 바람. 그러면은 이제 문고로는 주요 응시 어종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진하게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문고로는 이론상으로는 언제든지 상시 그 응시가 가능하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어쩌면 정말로 항상 응시가 가능한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한테 따로 일단 확인부터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응시하시고 싶다면 지금 빨리 좀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좀 대비할 시간도 가지고 시험에 여유롭게 응시할 수 있으실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국외대 플렉스는 응시료 면에서는 보다는 아무래도 저렴할 것 같고요. 물론 아직 올해 공고가 안 나서 예상치입니다. 그리고 특징으로 제가 잡아본 거는 이건 지면 시험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읽기나 듣기, 지면 시험에 강한 분들께 유리할 것 같고, 는 말하기 시험이니까 말하기에 강한 분께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점으로 제가 생각해 본 거는 이게 이 시험 자체가 특수외국어 교육진흥 사업의 그 일환으로 시행이 되는 시험이고, 사실 이 지금 국비유학의 특수외국어 전형이 생긴 것도 이 특수외국어 교육진흥 사업의 일환으로 생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뭐 수학 계획서나 아니면은 자기소개서 이런 거 쓰실 때 내가 평소에 이렇게 특수외국어 교육진흥 사업에도 관심이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시험 점수 로서도 이렇게 증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플렉스는 올해는 아마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 예년 기록들을 보면은 연 1회만 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만 시행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있어서는 OPI는 언제든지 그 내가 원하는 날짜에 신청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보니까 2주 전에 신청하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도 원하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거니까 비교적 그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데 이제 단점은 아까 보신 것처럼 담당자한테 문의 바람이라 돼 있었죠. 그런 만큼 응시가 정말 내가 원하는 때에 가능한지 일단 이론적으로는 가능은 하지만 진짜로 되는지 그거는 좀 불투명하다. 그게 저한테는 좀 단점으로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쭉 살펴봤고요. 자, 심사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 심사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 항목들이 이렇게 있었죠. 이 한국사 시험 성적 100점이 나와 있긴 한데 그 보시면은 아까 공고문 자세히 보셨다면은 한국사 시험 그 이제 3급 또는 4급 그 기준 급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 급수보다 높다고 해서 가산점이 있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3급만 받으면 되는데 나는 1급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100점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거는 아닌 거죠. 그냥 다 같이 뭐 일단 기준 급수만 통과가 되면은 다 같이 20점을 먹고 들어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시험 성적의 경우에는 특수외국어 전형이신 분들은 특수외국어 성적 필수로 보게 되니까 그걸 제출하셔야 되고 일반 그냥 지역 연구로 하시는 경우에는 그런 다른 뭐 영어 점수라든지 그런 걸 제출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수외국어 전형으로 하시더라도 다른 외국어 점수가 있으면은 같이 또 제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도 하나 더 있으면은 일단 모으기가 더 좋잖아요. 그리고 가산점이 있는
있는지도 한번 이렇게 문의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학업 성적입니다. 학업 성적은 이제 맨 처음에 소개드릴 때는 학업 성적이 뭐 아무리 안 좋아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네, 여기 지금 이제 전년 대비 변경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2022년까지는 평균 성적이 만점의 80% 이상일 것이라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만 지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젠 그 문턱이 낮아져서 성적이 많이 낮다 하더라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100점에서 성적이 더 좋은 사람들보다는 점수를 좀 적게 받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도 여러분께서 다른 뭐 외국어 시험 성적이라든지 다른 대외 활동 아니면 이런 계획서, 자소서에서 좀 더 내가 이렇게 어필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대외 활동 실적 평소에 했던 것들 그리고 수학 계획서, 자기소개서 그것이 100점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배수를 선발하고 이제 면접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대학원 성적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박사과정에 지원하시고 싶다면 그 대학원 성적 표도 제출은 일단 필수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성적은 이제 그냥 참고 자료 정도로만 들어가고 이제 그 여기 학업 성적에 크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간단하게만 팁을 드리자면은 여기 수학 계획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 때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지금 지원하시려는 프로그램이 한국 정부의 돈을 받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학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 1인 사업가로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투자자들한테 투자금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한국 정부에 돈을 들여가면서 나라는 사람한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어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한테 투자를 했을 때 한국 국가 발전에 어떤 이익이 되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잘 어필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그리고 나의 전공 지식과 관련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경력을 쌓아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어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21년도 지원 당시에 참고했던 정말 도움이 되었던 영상들 아래 또 링크 댓글에다가 남겨두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제 작성하실 때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건 방금 봤죠? 그래서 넘어가고 두 번째 건 제가 왜 가져왔냐면은 여러분께 희망을 좀 드리고 싶어서예요. 사실 이게 한국 정부 장학금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거창해 보여요. 그리고 전국 단위로 뽑는 거다 보니까 되게 좀 경쟁률 치열할 것 같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것 같고 진짜 이렇게 좀 특출나야 될 것만 같고 막 그런 부담감이 좀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선발 인원이 줄어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더 경쟁률 치열해지니까 안 좋은 거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요. 변경 사유를 보시면은 최근 3년간 지원율이 하락했기 때문에 조정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작년에는 미충원 사태까지 났다고 그러네요.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도 있겠죠. 2020년부터 이렇게 줄어든 걸 보면은. 그렇긴 한데 줄어들기 전만 보더라도 3.5 정도였고 최근엔 더 낮아진 거를 볼 때 정말 생각보다는 아주 치열하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께서 희망을 가지셔도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이거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특수외국어 전형의 경우에는 뭐 전년도와 동일하게 3명을 뽑지만 이제 개별국가 및 지역 연구의 경우에는 그 좀 줄였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 생각만큼 아주 막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경쟁률이 막 아주 심한 건 아니니까 좀 지레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는 거. 그 점을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전체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사전 설명회가 있어요. 온라인으로 있는데요. 3월 21일 곧 다가오는 화요일 오후 3시 한국 시간 오후 3시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설명회가 있고 여기엔 나와 있지 않은데 오프라인 설명회도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설명회는 이제 전국의 국립대학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렇게 순회하면서 설명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밑에다 댓글에다가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링크 또한 제가 댓글에 또 이렇게 복사를 해둘게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접수를 하게 되는데 온라인 접수가 이 응시원서 시스템 입력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5월 8일부터 5월 26일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시간 잘 지키셔야겠죠? 시간이 지나면은 시스템이 아예 닫혀버리니까요. 그래서 이 밑에 나와 있는 스터디인 코리아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시스템 입력을 하는 식으로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시고 또 오프라인 접수도 병행하게 됩니다. 그 서류들을 이제 온라인에 입력한 내용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5월 26일 금요일 소요인 날인까지 접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소요인 날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소인이라는 거는 이제 도장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체국에서 우리 등기 보낼 때 이렇게 도장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도장을 의미하는 거고, 날인이라는 거는 이제 도장을 찍는 걸 날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체국에서 출발한 날짜가 5월 26일이면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입력은 5월 26일까지지만 서류는 5월 26일이 지나서 도착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국립국제교육원에 이 서류 등기 우편이 26일까지 도착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26일에 그 우체국 마감 시간 전까지 여러분께서 가셔서 그 서류를 출발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서류는 이제 26일이 지나서 국립국제교류원에 도착을 하겠지만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그 등기 우편에는 26일에 출발했다라는 도장이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장 날짜만 26일까지로 돼 있으면 접수가 유효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쭉쭉 보시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합격자 발표가 7월 14일로 나와 있어요. 한 5월에 시작해서 7월 중순쯤 끝나는 거니까 다행히 한 2달 정도밖에 안 걸리는 그런 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최종 합격까지 2달만 바짝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입니다. 자, 이렇게 많습니다. 그쵸? 거의 1번부터 27번까지 있는데, 물론 각 전형별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좀 달라가지고, 정말 27가지 다 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죠. 근데 이렇게 겁먹으실 필요가 없는 게, 이 서류들 중에는 뭐 졸업증명서라든지 아니면 주민등록등본 이렇게 그냥 발급만 받으면 되는 것들도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하나하나 이렇게 시간이 많이 드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제 특별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수학 계획서라든지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겠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총장님 직임 받는 부분도 학교에서 내부에서 처리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응시 원서도 좀 빨리 작성을 하셔서 총장님 직위는 좀 미리 받아두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시험 점수가 없으신 분들, 다른 외국어 뭐 영어라든지 뭐 일본어, 러시아, 스페인어 이런 점수들 시험 일정은 다 제각각 다르니까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릴 수 없지만 최소한 이제 아까 플렉스랑 시험 일정에 대해서 앞서 이렇게 안내를 드렸었고요. 또 한국사 시험의 경우에는 접수가 여러분 이제 접수가 곧 마감이 돼요. 이번 달 중으로 마감이 되니까 점수가 없으신 분들은 빨리 접수를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시험은 4월 15일에 있고 발표는 한 2주쯤 뒤인 28일 금요일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아직 점수가 없으시면은 시험 접수 이번 달 중으로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직 그 몽골어 점수가 없으신 분들은 이번 연도에 있는 그 OPI와 그 한국의 넷플릭스 그 공지를 잘 참고를 하셔서 미리미리 시험 접수를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고가 미리 난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공고가, 그래서 접수는 사실 5월부터인데, 이렇게 공고가 2달 전에 좀 일찍 난 이유를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뭐 시험 점수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이렇게 좀 공고가 빨리 난 거니까 여러분께서 놓치지 않고 잘 접수하시고 응시하셔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제가 방금 하나 빠뜨렸었네요. 네. 이렇게 시험 일정들이 있죠. 자, 여기까지. 자,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영상 녹화 시간 보니까 또 1시간이 이미 넘었어요.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더 하나라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또 구구절절 말이 길어졌는데,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거는 공고문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곧 3월 21일에 있을 국립국제교육원 그 설명회 꼭 들어보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바로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자세한 내용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성공을 기원합니다. 저는 딱 박사 3년 만에 끝낸다고 가정했을 때 2025년에 졸업을 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한 2년쯤은 몽골에 계속 더 있을 예정이니까 여러분께서 이번 연도 혹은 이 다음 연도 그 국비 유학 또는 연수에 합격을 하시면 저와 몽골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국비 유학 그리고 국비 연수 동문으로 몽골에서 또 울란바토르에서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께서 응시 대상이 안 된다 하시더라도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가 잘 챙겨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위 분들께도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전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일라 마일때